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5년 제1회 수질환경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비중이 1.5, 직경이 0.06mm의 입자가 수중에서 자연 침강할 때의 속도가 0.2m/m였다. 입자의 침전 속도가 스토커스 법칙에 따른다면 동일 조건에서 비중이 2.5, 직경이 0.03mm인 입자의 침강 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럼 먼저 스토커스 법칙에 따른 침강 속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따라서 침강 속도 VS라는 것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rho S 마이너스 rho W G로 표현하죠.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 계수, 그리고 D는 직경, rho S는 입자의 밀도, rho W는 물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 자, 중력 가속도의 값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 또는 980cm/s의 제곱이기 때문에 기준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보시게 되면 비중과 직경 그리고 침강 속도, 그죠? 또 보시면 비중과 직경, 침전 속도를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조건 자체 내에서 VS와 직경과 밀도를 우리가 단서를 찾아내야 되죠. 따라서 침강 속도라는 것은 입경의 제곱 곱하기 rho S 마이너스 rho W의 비례 관계가 있다는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침강 속도가 0.2m/m일 때 직경은 0.06mm의 제곱 곱하기 입자의 비중은 1.5, 물의 비중은 얼마가 될까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 물의 비중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밀도 차를 써야 됩니다. 자, VS일 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침전 속도 VS일 때 입자의 직경이 0.03mm의 제곱 곱하기 비중 2.5 마이너스 물의 비중은 1.0. 자, 따라서 VS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값을 계산하면 0.15m/m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cm/s죠. 따라서 미리를 우리가 m/m가 나왔는데 값 자체를 계산했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m는 10의 2성 센티미터를 보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분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했죠. 자, 따라서 0.15m/m의 cm/s로 단위를 환산하게 되면 0.25cm/s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침전 속도를 이용을 하는데 침전 속도와 직경의 제곱 곱하기 밀도 차이의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자, 그리고 입자의 비중만 주어졌다고 해서 물의 비중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입자의 비중에서 물의 비중을 뺀 밀도 차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 또한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BOD5가 300mg/L이고 20도씨에서 K값이 0.14%D이다. 30도씨에서 BOD4 농도를 계산하시오. 온도 보정 계수 세타는 1.047, 미수는 10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30도씨에서 BOD4의 농도를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BOD4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를 알아야 되죠? BODU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를 알아야 되죠? 20도씨의 K 값을 30도씨의 K 값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먼저 알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식을 세울 때는 BOD4를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BOD4라는 것은 BODU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T라는 식을 세워야 돼요. 자, 여기서 BODU 모르고 K가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30도씨의 값인데 20도씨의 K로 나와 있으니까 BODU 먼저 계산을 하고 K 값을 온도를 변환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BODU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BOD5의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BOD5는 BODU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T죠. 자, 여기서 미수를 10을 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수를 10을 사용한다는 것은 미수는 상용대수가 주어져도 미수는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미수 10을 사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BOD5가 지금 300mg/L, 그리고 20도씨에서 K 값이 0.14%, 그리고 오일 BOD니까 T에 오일을 대입을 해서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374.778mg/L가 나왔어요. 그러면 20도씨의 K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BOD4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30도씨의 BOD4를 계산하니까 30도씨의 K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K 30도씨로 전환을 하는데 20도씨의 K 곱하기 보정계수의 T-20, 20이 지금 기준값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20도씨에서 K 값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0.14%. 자, 그리고 보정계수가 1.047. 그러면 우리가 보정하고자 하는 온도 30도죠. 그래서 30-20의 성을 하시게 되면 20도씨의 K가 30도씨의 K로 바뀌면서 0.216%day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30도씨에서 BOD4는 BODU는 374.778mg/L죠. 자, 그리고 K라는 값은 20도씨의 K를 30도씨의 K로 전환한 값 0.216%day. 그리고 곱하기 며칠? T는 4일. 따라서 4일.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BOD4는 326.10mg/L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묻는 경우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3번식을 보면 BOD4를 계산을 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30도씨에서 BOD4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BOD4 공식에서 K가 30도씨로 나와 있으면 그 값을 쓰면 되는데 지금은 20도씨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도씨의 K를 30도씨로 바꾸는 것. 자, 그리고 BODU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BOD5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하는 두 가지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CFSTR이라는 것은 완전 혼합형 반응조죠. 물질을 분해해서 95%의 효율로 처리하고자 한다. 자, 이 물질은 1차 반응으로 분해되며 속도 상수는 0.05/hour. 자, 유입유량이 300L/hour, 그리고 유입 농도는 150mg/L로 일정할 때 필요한 CFSTR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단 반응은 정상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차 반응식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반응식이라고 하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로 정리가 되죠. 자, 두 번째는 반응조가 주어졌어요. CFSTR 그리고 PFR이 주어지게 되면 1차 반응식을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Q 나누기 V 곱하기 T로 K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Q라는 것은 유량, 그리고 V라는 것은 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CFSTR에서 K가 주어질 때요. 그러면 Q 곱하기 C0-CT는 KVCT의 차수.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CFSTR이나 PFR이라는 반응조의 명칭이 주어지게 되면 2번을 쓰는데 CFSTR에서는 K값이 주어지게 되면 3번을 사용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조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FSTR이에요. 그리고 반응 속도 상수 K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몇 번씩을 쓰나요? 3번씩을 쓰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이 식을 쓰는 거죠. Q 곱하기 C0-CT는 KVCT예요. 자, 그러면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유입유량 Q가 300L/hour. 자, 그리고 유입 농도 C0가 150mg/L예요. 그런데 95%가 처리된다고 그랬으니까 CT는 C0 곱하기 1-0.95 처리가 되지 않은 값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C0가 지금 150mg/L. 자, 여기에 1-0.95를 하시게 되면 7.5mg/L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1-0.95 대신에 또 얼마를 곱하면 되죠? 0.05를 곱해도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Q 300L/hour, 초기 농도 150, CT 7.5, 그리고 K 0.05/hour, 그리고 CT 7.5mg/L. 따라서 V를 계산하면 유량의 단위에 따라가겠죠? V가 114,000L가 나왔어요. 자,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고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3성. 따라서 114m의 삼성이라는 최적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식을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1차 반응식의 기본식, 자, 그리고 CFSTR이나 PFR이라는 반응조가 주어진 상태에서 K 대신에 Q와 V로 바꿔놓는 식, 그리고 3번식은 CFSTR에서 K가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식, 세 가지로 반드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아래의 조건에서 탈질 반응조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반응조로의 유입수의 질산염의 농도는 25mg/L, 반응조로의 유출수의 질산염의 농도는 5mg/L, MLVSS 농도는 2000mg/L, 온도가 10도씨, DO가 0.1mg/L, 20도씨에서 탈질률은 0.2%, K는 1.09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탈질률이 RDN이라는 값이 20도씨의 RDN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반응 온도는 몇 도죠? 10도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무산소조의 체류 시간의 공식도 중요하겠지만은 RDN을 지금 주어지는 20도씨의 RDN을 보존계수를 이용을 해서 10도씨의 RDN으로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무산소조의 체류 시간을 보시게 되면 SI-S0 나누기 RDN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SI라는 것은 뭐냐면 SI라는 것은 반응조로의 유입수의 질산염의 농도가 SI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출수의 질산염의 농도 5mg/L가 뭐가 되는 거죠? S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X라는 MLVSS가 지금 X라는 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RDN 하나만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주어진 이 RDN은 20도씨의 RDN이 주어졌는데 20도씨를 10도씨로 바꿔야 돼요. 뭐를 이용해서? 보정계수를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RDN 10도씨로 바꿉니다. 주어지는 RDN 20도씨의 RDN 곱하기 보정계수 T-20. 여기서 T라는 것은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10도가 되고 20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지는 RDN의 온도가 되는 거죠. 곱하기 1-DO. 여기서 1-DO라는 것은 뭐예요? 1-DO라는 것은 용존산소를 뜻하는 거죠. 무산소조니까 용존산소를 빼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값을 계산하면 RDN이 20도씨에서 RDN이 10도씨의 RDN으로 전환하는 값이 0.076/day라는 값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무산소조의 체류 시간에서 SI 자리에 25mg/L, S0는 5mg/L, MLVSS는 2000mg/L, 그리고 RDN은 0.076/day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0.13day라는 무산소조의 체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무산소조의 체류 시간의 기본 조건만 여러분들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RDN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RDN 구하는 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RDN 보정하는 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RDN이 온도가 동일한 상태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온도가 다르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RDN을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내경이라는 게 직경입니다. 100ml인 관에 0.02m의 삼성버세크의 유량이 흐를 때 발생되는 관마찰 손실 수도가 10m가 되기 위한 관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마찰 손실 수도는 0.02로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관마찰 수도라는 게 HL이거든요. 자, 관마찰 수도 HL은 F라는 마찰 계수 곱하기 D분의 L. 여기서 L은 길이, D는 직경, 2G분의 V의 제곱, G는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V는 속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직경이 100ml니까 0.1m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관마찰 손실 수도가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조건에서 F라는 마찰 계수가 0.02로죠. 그러면 뭐가 없어요? V가 없어요. L을 계산해야 되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V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Q 나누기 뭐죠? 면적 A. 자, Q라는 값이 0.02m의 삼성/s예요. 자, 그리고 직경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하면 면적이 되는 거죠. 0.1m의 제곱. 따라서 속도를 m/s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G라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 그죠? D라는 직경은 0.1m. 그리고 F는 지금 얼마죠? 0.02로.
그리고 관마철 계수는 10m. 따라서 L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L은 201.50m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속도를 계산했을 때 유량 나누기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면적은 주로 직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한다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문제 배점은 높지 않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에 가수분해되었을 때 CaHCO3-2와 CO2의 그람 당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그람 당량이라는 것은 분자량에서 가수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당량수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1번에 보면 CaHCO3-2. 자, 여기에서 CA가 2 플러스거든요. HCO3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가짜리야.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CA2 플러스와 HCO3 자, HCO3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CO2 같은 경우에서는 CO2는 물에 녹으면 H가 두 개가 나오고 CO3 2-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OH나 H+를 가지지 않은 물질은 양이온의 가수가 당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이가니까 CaHCO3-2는 몇 당량이 되느냐면 2당량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CO2 같은 경우에 지금 H가 두 개를 내보내죠. 두 개를 내보내니까 CO2 또한 몇 당량이 되느냐면 2당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분자량을 계산을 하는데 CaHCO3-2는 CA가 40이에요, 원자량이. 자, 그 다음에 H가 1짜리가 2개. 자, 그리고 탄소가 12짜리가 2개. 갈로 뒤에 2가 있으니까. 그리고 O, 16짜리가 3개에 전체 2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162가 나옵니다. 자, 반면에 CO2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가 10이고 O 16짜리가 2개. 그래서 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했을 때 분자량 162g 나누기 2당량을 하면 81g이 1당량에 해당하는 g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O2 같은 경우에서는 1당량은 44g 나누기 2당량짜리니까 2로 나눠주시면 22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CaHCO3-2와 CO2 같은 경우에서 반응식에 의해서 몇 당량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량을 알아야지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를 해서 1당량에 해당하는 g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1당량에 해당하는 g수가 g당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하수가 대수청을 통과했을 때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K1이 10cm/day, K2는 50cm/day, K3는 1cm/day, K4는 5cm/day, 그리고 H1은 20cm, H2는 5cm, H3는 10cm, H4는 10cm. 자, 1번 수평 방향 X의 평균 투수 계수 KX를 계산하시오. 2번 수직 방향의 Y, 평균 투수 계수 KY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수평 방향이 Y잖아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투수 계수 KX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대문자 H분의 1 곱하기 K1 H1, K2 H2, K3 H3, K4 H4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대문자 H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H1, H2, H3, H4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H1, H2, H3, H4의 합이 대문자 H로 표기했으니까 H의 합분의 1 곱하기 K1과 H1, K2와 H2, K3와 H3, K4와 H4를 각각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cm per day 곱하기 20cm 플러스 50cm per day 곱하기 5cm 플러스 1cm per day 곱하기 10cm 플러스 5cm per day 곱하기 10cm를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20cm 플러스 5cm 플러스 10cm 플러스 10cm를 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1.33cm per day가 나옵니다. 자, 반면에 자, 수직 방향의 투수 계수를 보시게 되면 자, 수직 방향의 투수 계수를 우리가 KY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KY를 표시했을 때 대문자 H 나누기 H1 나누기 K1 플러스 H2 나누기 K2 플러스 H3 나누기 K3 플러스 H4 나누기 K4요. 여기서 대문자 H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H1, 2, 3, 4를 다 더한 값이죠. 그러면 대문자 H는 20cm 플러스 5cm 플러스 10cm 플러스 10cm가 대문자 H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H1에서 K1을 나눠주고 H2에서 K2를 나눠주고 H3에서 K3를 나눠주고 H4에서 K4를 나눠준 값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 방향의 평균 투수계수 그리고 수직 방향의 평균 투수계수를 여러분들이 KX와 KY를 계산했을 때 공식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대문자 H가 들어가는데 대문자 H는 H1, 2, 3, 4를 다 더한 값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3.19cm/s죠. 그래서 공식을 암기를 하고 공식의 의미만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자, 중력식 여과지를 사용해서 여과율이 5L per 제곱미터 미니처에서 10톤 per day의 침전 유출수를 처리하려고 한다. 역세척을 위해서 여과지 한 기의 운전이 중지될 때 여과율이 6L per 제곱미터 미니처를 넘지 못한다. 만약 각 여과지가 12시간마다 10분씩 10L per 제곱미터 미니처의 세척률로 역세척되며 여과 유출수 1L per 제곱미터 미니처가 필요한 표면 세척 설비가 설치되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소요 여과지는 몇 개인지 계산하시오. 2번 역세척에 사용하는 여과 용량, 여과지당 역세척 용량 나누기 여과지당 처리 폐수 용량은 몇 %인지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요되는 여과지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요되는 여과지라는 것은 실제 여과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실제 여과 시간이라는 것은 전체 시간에서 역세척 시간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를 뜻하니까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자, 24시간은 몇 분이죠? 1시간이 60분이니까 하루를 분으로 표현하면 전체 시간은 1440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과지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역세척 시간이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역세척 시간이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세척 시간을 몇 시간마다 하느냐면 12시간마다 10분씩 역세척률로 역세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2시간마다 10분이니까 24시간이면 몇 분이 되는 거죠? 20분이 되는 거죠. 12시간마다 10분씩 역세척을 하니까 하루 24시간 전체 시간으로 보면 20분이 역세척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운전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운전 시간은 전체 시간 1440분에서 이건 하루를 분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역세척 시간은 실제로 보면 운전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분을 빼요. 20분을 빼면 우리가 운전 시간이 1420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여과지에서 전체 운전 시 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전체 운전 시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 보시면 침전 유출수가 나와 있어요. 침전 유출수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100톤 per day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100톤 per day인데
물의 비중이 얼마죠? 물의 비중의 단위는 그램 퍼 센치의 삼성, 그램 퍼 밀리리터, 킬로그램 퍼 리터, 그리고 톤 퍼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물의 비중이 얼마일까요? 물의 비중은 1.0 톤 퍼 미터의 삼성이에요. 왜? 여기서 톤 단위가 있으니까 비중도 톤 단위가 들어가 있는 걸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톤 퍼 데이는 100미터의 삼성 퍼 데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미터의 삼성 퍼 데이 곱하기, 자, 지금 여러분들 여과율이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여과율이 5리터 퍼 제곱미터 미니처예요. 그러면 5리터 퍼 제곱미터 미니처를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고쳐요. 그럼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리터가 미터의 삼성이 되죠. 그러면 미터의 삼성 퍼 제곱미터 미니처는 미터 퍼 미니처 여과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여과율이 6리터 퍼 제곱미터 미니처를 값도 나와있죠. 마찬가지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고쳐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면적을 계산했을 때 유량이 100미터의 삼성 퍼 대예요. 자, 여기에서 여과율을 이용해서 단위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과율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의 삼성 퍼 제곱미터 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과율로 나눠줘요. 그럼 미터의 삼성이 없어져. 자, 그럼 여기서 시간 단위를 보정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실제로 여기서는 하루를 24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루에 운전 시간을 보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의 운전 시간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1420분. 따라서 데이 없어지고 분 없어지고 뭐가 남죠? 제곱미터라는 여과지의 전체 운전시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운전시의 면적을 계산하니까 우리가 하루의 운전 시간을 보정한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또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여과지 한 기의 운전시 중지 면적을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운전시 중지시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량은 100미터의 삼성 퍼 대예요. 그러면 운전 정지시 여과율이 얼마죠? 6리터 퍼 제곱미터 미니처였어요. 그러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의 삼성 퍼 제곱미터 데이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미니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터의 삼성 없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분과 데이를 통일을 시켜요. 그래서 마찬가지 하루에 실제 운전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운전 시간이 실제 운전 시간이 데이 지금 1420분을 보정을 했어요. 그러면 11.7371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보시면 운전 시 사용되는 여과지 면적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운전 시 사용되는 면적. 그러면 자, 지금 전체 운전 시 면적이 14.0845 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중지 시의 면적이 11.7371 미터의 미터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운전 시 사용되는 여과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죠? 2.3474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소요 여과지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과지 전체 운전 시의 면적은 우리가 얼마로 계산했어요? 14.0845 제곱미터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운전 시 사용되는 여과 면적은 2.3474 제곱미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몇 개가 나오나요? 6.0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과지수를 계산했을 때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해서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여과 용량을 계산해요. 그럼 여과 용량은 여과지당 역세청 용량에서 여과지당 처리 폐수 용량 곱하기 100이라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여과지당 역세청 용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과지당 역세청 용량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과지 운전 시 면적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4.0845 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역세청 용량이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겠죠? 자, 역세청에서 여러분들 지금 용량이 역세청률이 얼마로 나와 있죠? 역세청률이 10리터 퍼 미터의 삼성 미니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게 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리터가 미터의 삼성이 되죠. 퍼 제곱미터 미니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루에 역세척을 하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 주어졌어요? 12시간마다 10분을 하니까 24시간이 되면
몇 분이 되는 거죠? 2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역세청은 20분 동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역세청 용량은 2.8169 m/s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과지당 처리 폐수의 용량은 침전 유출 수량 마이너스 여과 유출 수량이에요. 그래서 침전 유출 수량이라는 것은 전체 값이니까 100m/s per day가 되는 거죠. 반면에 여과 유출 수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과 유출 수량은 여과지 전체 운전 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과 유출 수량은 여과 유출수가 1L per 미터의 삼성 미니체예요. 그래서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죠. 그러면 1L per 제곱미터 미니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의 삼성 per 제곱미터 미니처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과를 시켰을 때 하루에 여과를 시키는 운전 시간이 몇 분이죠? 1420분을 하루에 운전을 하는 거죠. 따라서 80.0 미터의 삼성 per day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과 용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여과 용량은 여과지당 역세청 용량 2.8169 미터의 삼성 per day 나누기 여과지당 처리 폐수 용량 80.0 미터의 삼성 per day 퍼센트로 계산하니까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3.5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 환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순서 정도는 암기를 해야지 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기 쉽고 중간에 과정이 한 개라도 잘못되면 다 풀이를 했다고 해도 오답 처리가 되니까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300mg/L의 CaCO3를 100mg/L CaCO3로 만들려고 한다. 사용되는 물의 유량이 6000m의 삼성 per day이고 15일 동안 사용하며 이때 사용한 수지의 함수율은 40%. 건조 상태에서 수지 100g당 250ml/Q를 처리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총수지의 양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먼저 총수지의 양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300mg/L를 100mg/L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리고 mg/L의 단위는 g/m의 삼성의 단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300-100 g/m의 삼성. 자, 여기다가 뭐를 곱하느냐 하면 물의 유량 6000m의 삼성 per day를 곱해요. 그래야지 총량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g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며칠 동안 사용을 하느냐 하면 15일 동안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day.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CaCO3를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CaCO3 같은 경우에서는 몇 당량 물질이죠? CA가 2+고 CO3가 2-니까 플러스 가소가 당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당량 물질이에요. 따라서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은 100g 나누기 2니까 50g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당량에 해당하는 당량수 50g을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수지 100g당 250ml/Q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g당 250ml/Q. 그러면 미리를 여러분들이 없애면 미리가 10의 3성이잖아요. 그래서 미리를 없애게 되면 250EQ로 나타내면 지금 분자에도 10의 3성을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 EQ가 되면 kg이 되는 거예요. 미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도 되고 또는 뭐 250 EQ 나누기 100kg.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보정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단위를 이용해서 보정하기 때문에 1EQ 나누기 50g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EQ는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50 EQ분의 100kg을 보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단위가 kg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함수율이 40%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조 상태의 수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100이 전체 값이죠. 그리고 100-40%는 건조된 상태. 그래서 100 나누기 100-40을 보정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수분을 보증하는 값과 그리고 당량으로 표시하는 값, 이 두 개가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앞뒤로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앞뒤로 바뀌면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면 10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호수로 유입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의 농도가 2나노그램/리터, 호수의 면적이 1500헥타르, 호수로 유입되는 강우량은 연간 80cm, 호수 안에 존재하는 PCB의 양을 계산하여 단위를 환산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자, 지금 유입되는 PCB의 농도가 2나노그램/리터예요. 그러면 나노그램을 톤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면 10의 15승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톤은 10의 15승 나노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그램 단위를 톤으로 바꿉니다. 왜? 정답에서 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리터를 미터의 3승으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요. 자, 그리고 연간 80cm라고 그랬어요. 그럼 연간 0.8m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면적이 지금 보시면 1500헥타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1제곱킬로미터당 헥타르로 나타내면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의 값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헥타르를 제곱킬로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를 여러분들이 보정을 했어요. 이렇게 없어지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제곱킬로미터를 제곱미터로 고치면 10의 6승 차이가 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단위를 환산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제곱미터, 여기서 미터. 그럼 뭐가 나왔어요? 미터의 3승이 나왔어요. 그럼 이 미터의 3승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을 데이로 나타내기 위해서 1년은 365일. 그러면 데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톤퍼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를 환산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1번에 보면 하수 고도 처리에서 잔류 SS 및 잔류 용존 유기물 제거 방법인 분리법에 적용되는 분리막 모듈 형식 세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막 모듈 형식은 네 가지가 있죠. 중공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관형, 그리고 나선형, 그리고 판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몇 가지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네 가지를 다 적어도 전체를 정답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가지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스트리트 페퍼스의 공식을 이용해서 용존산소 보정량을 구하고자 한다. 다음에 주어진 공식에서 다음 기호의 명칭과 단위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dt라는 것은 t시간 후의 산소 부족 농도죠. K1 곱하기 L0 나누기 K2-K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1T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K2T 플러스 D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2T. 여기서 K1이라는 것은 탈산소 계수, K2라는 것은 제포기 계수, L0는 최종 BOD, 그리고 D0라는 것은 초기 산소 부족 농도를 뜻하죠. 자, 그래서 L0라는 것은 최종 BOD를 뜻합니다. 단위는 mg/리터. D0라는 것은 초기 산소 부족 농도죠. 단위는 mg/리터. K1과 K2는 단위가 per day인데 K1은 탈산소 계수, K2는 제포기 계수. 탈산소 계수라는 것은 뭐냐면 물속의 유기물이 호기성 분해를 했을 때 산소를 소모하는 값을 K1, 그리고 K2라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K2, 제포기 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맞춰보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문제로 만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100% 복원이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mail.net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푸른 문제들을 보면은 복잡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인강을 한 번 듣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인강을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강을 계속 반복을, 여러분 두세 번 정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제가 출제된다고 말하지만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